네, 오늘 31번째 시간이고, 금요일 날은 퀴즈를 보고, 월요일 날은 이제, 개교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2시부터 학부 수업을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대학원 수업을 하겠어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이 강의의 3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두 번째 브랜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Sequence Observation. 들어가서 처음에 디텍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 파라메타, 넌 랜덤 파라메타 이렇게 해서 둘 다 SPRT에 대해서 배웠어요. SPRT가 뭐 줄임말이었죠? 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그렇죠? 그러니까 시퀀스 디텍터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진 거예요. 스레솔드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Ratio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 스레솔드를 넘으면 디시전을 내리고 넘지 않으면 그 다음 오브저베이션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Wells Approxima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Approximation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잘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exact한 걸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Approximate Solution을 구해야 되는데 이 Wells Approximation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approximation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2개를 생각해야 돼요. approximation을 할 때 뭘 생각해야죠? approximation 할 때 그렇죠? 2개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이게 OX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언제 되느냐, when O냐, when X. 알겠어요? approximation은 말 그대로 approximation이기 때문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approximation을 했다고 해놓고는 논문을 쓸 때 approximation은 잘 맞는다라고만 주장하면 리뷰어들이 반드시 물어봐요. 언제 안 맞냐? 그리고 이 안 맞는 경우가 중요하지 않으냐? 날카로운 리뷰어들은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proximate solution을 낼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중요한 경우에는 잘 안 맞는데 이러면 이제 한 방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보고 이렇게 단순하다, 뭐 거머리, 뭐 파리, 뭐 붕어, 뭐 여러 종류의 어류, 뭐 곤충류 이름을 붙이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분법을 써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콘이 있으면 프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즈에 해당하고 이게 콘즈에 해당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물론 뭐 찬성 이런 뜻도 있고 콘은 반대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찬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pros and cons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돼 있죠. 예, 그래서 pros and cons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옹호해야 될 경우에 approximation을. 그래서 Wells approximation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잘 맞는다고요? 언제 잘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threshold를 넘을 때 살짝 넘으면서 이제 디시전을 내린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은 좀 그 오브저베이션 숫자가 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를 해봐야 조금씩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개의 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조금씩 업데이트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차이가 확 나면은 하나만 보면 어때요? 그냥 핑 하면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그래서 이 Wells Approximation을 써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threshold도 찾을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verage stopping time, 각각의 hypothesis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심지어 approximately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요즘은 이제 higher level이랑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할 때 higher level 프로토콜이랑 이제 관련이 되는데 잘못 만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아니면 저걸로 돼서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여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ratio test는 우리가 IID observation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보면 threshold 2개 잡으면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임의의 어떤 threshold 2개를 잡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그게 스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SPRT를 배우고 나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럼 이발도 할 거 아니에요. A, B 사이에서. 그러다가 언제나 이쪽을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decision say H1이라고 할 확률과 say H0라고 할 확률을 어떤 컨디션을 주고 여러분이 합이 1이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무한히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어떤 파지티브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논문 실컷 썼는데 여러분이 뭘 쫙 멋있게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뷰어가 이거랑 요 사건이라는 거 증명 안 했다. 훅. 알겠어요? 훅 하는 거예요. 훅.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오늘은 뭐겠어요? 이제 드디어 에스티메이션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다루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배울 거예요. 여기서 크게는. 그래서 처음에 다루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물론 랜덤 파라메터, 넌 랜덤 파라메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너 필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칼만 필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넌 랜덤 파라메터 할 때는 놀랍게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한 번 더 다루겠는데 오늘은 주제가 위너 필터예요. 참고로 위너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뭐 수학자죠. 사실은 통계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학자인데 뭘 하자는 거냐 위너 필터는. 칼만 필터는 뭘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업 듣고 나서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면 가정이 조금 다르고 얘는 기억을 잘 하려면 얘는 스테이셔너리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non 스테이셔너리 할 때. 물론 non 스테이셔너리 할 때 쓸 수 있는 건 스테이셔너리 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스테이셔너리용으로 개발한 거는 non 스테이셔너리용으로 잘 안 되죠. 예. 근데 뭐가 그러면 스테이셔너리하고 뭐가 non 스테이셔너리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식어잖아요. 이게 형용사니까 수식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위너 필터를 할 텐데 이런 거예요. 먼저 뭘 하죠? 항상 우리가 statistical estimation, statistical inference 크게는 또는 inference 할 때 뭐가 있죠? observation이 있죠. observation. 그렇죠? 그래서 observation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observation은 뭘 다룬다고 그랬어요? 아까 브랜치 나눌 때 sequence observation이죠. 근데 sequence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sequence에서는 우리가 sequence라고 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벡터를 얘기해요. 놀랍게도. 알겠어요? 벡터를 다루면서 벡터로 안 하고 sequence라고 해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과목에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 벡터를 디자인하면서 시퀀스를 디자인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ne-sided.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소위 말하는 수열. 그렇죠? 어떻게 되죠? 인덱스가 한쪽으로만 쭉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two-sided가 있어요. 이거는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도 하죠. 근데 one-sided를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는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벡터 프로세스 이런 걸 많이 하니까 discrete time signal을 트렁케이트 해가지고 또 바꾸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sequence란 이름 하에 어떤 때는 벡터 오브저베이션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one-sided, 어떤 때는 two-sided를 얘기하는데 오늘 배울 위너 필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 벡터 오브저베이션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는 이제 one-sided signal 또는 two-sided signal을 다룰 텐데 처음에는 one-sided로 해서 주로 시작할 거고 two-sided로 확장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one-sided로 가정하고 하겠어요. 근데 그 one-sided로 가정한다는 게 사실은 시그널 자체가 one-sided가 아니라 우리가 코잘 필터, 즉 지금 타임n이 있으면 그 타임n으로부터 이제 과거만 예를 들어 본다든가 뭐 그래서 필터를 결국은 코잘 필터로 다룰 거라서 일단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알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나는 소리죠? 네. 핵심은 우리가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느 경우든 상관없어요. 벡터는 이미 다뤘으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죠. sequence observation이고, 그러면 이제 parameter to be estimate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디텍션일 때는 어땠어요? observation은 sequence였죠. 그리고 디텍션을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스칼라였죠. 바이너리 스칼라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물론 지금도 파라메타가 스칼라일 수 있죠. 파라메타가 벡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는 파라메타 자체도 시퀀스인 경우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파라메타가 시퀀스라는 게 도대체 뭐야? 예를 들면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를 하려는데 시퀀스의 에러?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스칼라를 다뤄요. 근데 시퀀스의 어느 한 점으로 딱 찍어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 of n이라는 게 observation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예. 그다음에 x of n이라는 시퀀스가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시퀀스예요. 여기서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n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y of n 그러면은 시퀀스의 n 번째 엔트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해서 서브스크립트를 쓰면은 이 시퀀스 전체 자체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observation이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시퀀스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전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한 타임 인스턴트에서의 x of n 시퀀스의 값을 주로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하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터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무딩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이랑 스무딩은 어떻게 다르냐? 필터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 of n을 잠깐만요, 캐피탈로 써야죠. 이게 x of n을 estimate 하기 위해서 y of n, y of n-1, y of n-2 해서 닷 이렇게 과거 것을, 그렇죠? 잘 봐요. 현재 타임이 n이라고 할 때 얘를 옵저버 하는 거예요, y 시퀀스를. 근데 y 시퀀스는 현재 하나 과거, 둘 과거, 셋 과거. 그러니까 과거만 쭉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현재의 xn, 현재의 x.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필터링이라고 해요. 얘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결국은? x hat of n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뭘로부터? observation의 현재와 과거 값으로부터. 이게 필터링이라고 불리고, 스무딩은 뭐냐? 스무딩은 예를 들어서 x의 n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x hat of n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텐데, x hat of n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냐면 y에 n 플러스 m1부터 쭉쭉쭉 해서 y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y에 n, y에 n-1 쭉쭉 해서 y에 어떤 n-m2. 위에 것도 있잖아요. 위에 것도 지금 다 이용 안 하고 어떤 파이나이트한 것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썼지만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현재와, 그렇죠? 이게 present고, 이게 past, part of past죠. 또는 전체 past, 과거.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죠. x는. 이것도 present고, 그렇죠? 근데 얘들이 뭐예요? 얘들이 time n을 기준으로 future죠. 그렇죠? 주의하세요. time n을 기준으로서 이거 future고, 이건 present고, 이건 past고.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n이고, 그래서 뭐 y가 이렇게 찍힌다고 합시다. y of n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time 3라는 값을 가지고 이때의 x 시퀀스의 어떤 값이죠. 우리 모르죠, 그렇죠? 이거 y고, x 시퀀스에서의 타임 3에서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얘들을 이용하면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얘들을 이용하면은 스무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붙인 사람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에스티메이션 하려는 시퀀스가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prediction이랑 interpolation. 이 prediction은 사실은 이제 interpolation의 반대말이라서 extrapolation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interpolate, extrapolate를 뭐라 그러죠? 뭘 그런 걸 interpolate라고 뭘 extrapolate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수열을 쫙 관찰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어떻게 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걸 찾아내는 거 interpolate라고 하고 우리가 뭘 쭉 보는데 이거 바깥에 있는 걸 알아내는 걸 extrapolate라고 하죠. 핵심은 뭐냐면 같은 하나의 엔티티 내에서 시퀀스면 같은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필터링이랑 스무딩은 뭐예요? X 시퀀스가 있고 Y 시퀀스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Y의 어떤 n 플러스 L 번째를 알기 위해서 Y의 n이랑 Y의 n-1이랑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Y 햇의 n 플러스 L L은 당연히 뭐 1보다 클 거고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Y를 관찰하고 Y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아까랑 또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걸 뭐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X 오브 n은 Y의 n 플러스 L이다 라고 정의하면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필터링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의 필터링이에요. 스페셜 케이스의 필터링을 prediction 또는 extrapo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현재와 과거의 값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rapolate인데 이름을 extrapolate라고 하지 않고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면 interpolation은 뭐겠어요? interpolation은 이제 예를 들면 y of n을 알기 위해서 y of n-1 y of n-2 해서 쭉쭉쭉이랑 y of n 플러스 1이랑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ast고 여기는 future고 다 안 봐도 돼요. 그렇죠? 뭐 일부 자르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present가 되는 거예요. 이 인터폴레이션은 앞에 문제랑 약간 다른 게 앞에 스무딩 할 때는 뭐예요? y는 현재 값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 y를 x로 놔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달라요. 앞에서나. 프리딕션은 앞에서의 필터링으로 봐도 되는데 스페셜 케이스 얘는 좀 달라요. y 시퀀스가 있으면 중간에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이 쭉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고 논문들마다 좀 다르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다룰 텐데 두 개의 시퀀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말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게 joint Y-sense stationality. 그러니까 jointly Y-sense stationary 한 시퀀스 두 개를 생각해요. 여기서 물론 랜덤 시퀀스죠. 그래서 편의상 스칼라로만 하겠어요. 시퀀스에서 타임 n에서 이게 벡터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드밴스된 책을 보고 여기서는 간단한 개념만 다루기 위해서 두 개의 jointly Y-sense stationary sequence를 다룰 텐데 정의가 뭐죠? joint Y-sense stationality. 각각의 stationary하고 autocorrelation 펑션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다 이렇게 되죠. 근데 stationary의 정의는 뭐예요? x가 stationary 하다는 얘기는 first order, second order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Y-sense stationarity는 first order, second order stationarity를 얘기하는데 first order라는 것은 mean이 일정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mean이 일정하고 얘도 mean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autocorrelation 펑션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고 얘도 autocorrelation 펑션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cross correlation 펑션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다라는 게 joint Y-sense stationarity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non-zero mean이면 다루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편의상 여기다가 zero mean을 생각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시퀀스 다 제로민이라고 하겠어요. 네. 넌 제로민이면 빼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오브저베이션에서 민만큼 뺀 다음에 프로세싱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넌제로 민을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민이라고 가정하고 전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jointly y sensitation이 제로민 sequences x of n과 y of n이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observation을 y라고 썼기 때문에 얘가 observation이 되고, 얘가 어떤 to be parameter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parameter라고 쓸게요. parameter to be estimated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observation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estimation을 하니까 criterio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해서 x의 뭔가를 알아낼 텐데, x의 n을 알아내든 뭐 x의 n 플러스 캐피탈 L을 알아내든 뭐 알아낼 때 optimality criterion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optimality criterion은 뭐냐? 다양할 수 있죠. 뭘 하고 싶어요? 지금 참고로 랜덤 파라메터예요? 디터미니스틱 파라메터예요? 랜덤 파라메터죠. Y sensitation 랜덤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jointly.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랜덤 벡터가 주어지고 랜덤 파라메터가 있을 때 배운 optimality criterion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너럴 베이지안인데, 그렇죠? 특히 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가? MMSE, 그 다음에 linear MMSE, affine MMSE 이런 걸 했죠. 그런데 MMSE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joint Y sensitational 이러면은 세컨 오더까지만 주어졌잖아요. MMSE는 디스트리뷰션에 좌우된다고요. 근데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있는 랜덤 프로세스의 joint distribution이 간단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우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MMSE는 제끼겠어요. 도저히 얘는 안 돼. 이렇게 복잡해서. 물론 뭐 특별한 경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과목에서 소개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말했지만 위너 필터, 칼만 필터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과목이 한 과목이 따로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에서. 박병원 박사님 과목을 들으면 한 학기 내내 두 개만 배워요. 물론 다른 것도 배우지만 두 개를 주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MMSE로 하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MMSE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예요, 우리가. observation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parameter sequence 또는 observable, non-observable 이렇게 나눌 수 있죠. non-observable sequence의 어떤 타임에서의 값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이제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한 12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 주가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관찰할 수 있죠.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observable인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X 자체 시퀀스는 지난 다음에는 observable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가 지수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그까지를 타임엔까지 관찰한 걸로 합시다. 사실은 날짜는 저쪽이 느리니까 그렇죠?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오늘 한국 코스피 지수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게 일종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졸업한 다음에 아니 무슨 삼성전자야 이러면서 삼성 증권에 취직하면 하는 일이죠. 예. 그렇잖아요. 랜덤 프로세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게 돼요. 참고로 제가 금융수학에 대한 책을 샀는데 찾아봤더니 카이스트 전자과를 나온 사람이 그걸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쓴 책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고 확률 이런 거 듣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금융을 하겠다면서 시읒 모과를 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렇죠. 지읒 모과에 와야죠. 그렇죠. 네, 하려면. 그러면서 열심히 시노미 시스템이랑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디지털 필터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최적화. 이상한 과에 가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후배들이죠. 이제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우리가 Y sensitation, jointly Y sensitation 가정을 하면 그럴듯한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듯한 필터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돌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더롱런 망하겠죠. 가정이 뭐예요, 지금? 지금 가정은 뭐냐면 joint wise and stationarity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거 보세요. 자꾸 올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 종합주가지수가 끝없이 올랐어요. 그게 스테이셔너리 시그널의 특징이 아니죠, 딱 봐도 그냥. 근데 오르는 이유가 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만 부어 넣으면 돈 벌겠네? 주식시장에? 롱텀으로 자꾸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알겠어요? 주가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지수만 보면 안 되죠. 다른 물가랑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독일에서는 주가가 똥값이 됐지만 빵 가격을 보세요. 빵 가격. 1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독일의 빵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럼 빵에 투자하면 돈 벌었겠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죠. 인플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뭐 자기네 금융상품 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랐다고 몇십 년 동안. 그때 딱 그러세요. 이것만 보여주지 말라고 딴 거 보여달라고. 예?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고 그냥 보세요. 여기는 세컨 오더까지만 쓰고 있잖아요. 세컨 오더까지만 쓰는데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세컨 오더까지만 쓰는데 상당히 잘 들어맞으려면은 스테이셔너리티 말고도 또 뭐가 있으면 제일 잘 맞죠? 가우시애너티겠죠. 그렇죠? 왜냐면 가우시애는 세컨 오더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이어 오더 모멘트 같은 걸 잘 이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실제 설계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어 오더 모멘트를 쓰더라도 여전히 조인트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잖아요. 조인트 와이센 스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리스틱한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탁 짠 다음에 그냥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맨날 투자하고 뭐 하고 나는 휴양지에서 있겠다. 어느 날 가보면 거지 돼 있는 거예요. 네. 금융상품들이 많이 망하는 게 뭐예요? 모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 날 수 있는데 안 믿죠,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책도 나왔잖아요. 무슨 뭐 블랙 스완인가?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발레리나 나오는 그 말고 책이 있어요, 책. 네. 책에 보면 블랙 스완 그래가지고 뭐 그 잘 안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결국 생기는 온갖 재앙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늘 할 건 뭐냐면 랜덤 시퀀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조인틀리 와이센 스테이션이 하다고 가정했고 지로민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아닌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그 경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LMMS인데 말했지만 이 중에 하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타임 n에서라고 합시다. 안 그러면 리디파인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오브저버블, 얘는 넌 오브저버블이라고 보면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놈을 LMMS를 쓰고 키를 보세요. LMMS를 쓰고 Joint Ysen Stationary Zero Mean Observation 이렇게 컴바인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필터? 위너 필터링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철자가 틀렸네요. 필터링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위너 필터링.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parameter to be estimated가 x of n이에요. 알겠어요? time n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x of n을 이제 필터링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정의에 따르면 어때요? present와 past 가지고 해야죠. 예. 그런데 사실 위너 필터라고 할 때는 이 필터링이 앞에서 말한 그 필터링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present와 past 가지고 하면은 causal 필터링이라고 하고 이 y를 몽땅 다 이용하면 non-causal 필터링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용어는 쓰기 나름이니까 여러분이 본다고 봤을 때 필터링이라는 말을 봤을 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앞서와 같은 말로 필터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우절이 있고 넌 코우절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에서 이퀄라이저, LMMS 이퀄라이저 할 때도 사실은 이거랑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때도 넌 코우절 리니어 MMS 이퀄라이저를 설계할 수도 있고 딜레이를 좀 주면 되죠. 사실은 또 하나는 코우절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코우절로 설계하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포커스는 코우절이에요. 그러면 코우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x of n을 알고 싶죠. 근데 x of n을 알고 싶은데 x head of n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y of n과 y of n-1과 이렇게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위너 필터는 리니어 MMS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에스티밋이 오브저베이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컨스탄트 없어요. 그렇죠? 컨스탄트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fine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코에피션트를 곱할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더할 텐데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려고 또 보니까 그래도 시그널 젠 시스템즈 배웠는데 H를 써서 보통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H를 쓰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죠?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써보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K라는 걸 도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n까지 이렇게 쓰는 법이 있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아니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y를 우리가 이용하니까 y of k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y에 k를 현재부터 과거 끝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그렇지, impulse response 네, 이렇게 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떤 필터의 그렇죠? 코우절 LTI 필터에서 impulse response 쓰는 요령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H는 어때요? H는 제로, H1, H2에서 코우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뭘 가정하고 있어요? 옵티멀 리니어 필터가 타임 인비리언트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아직은. 해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해보면.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y가 n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시간 제로부터 알겠어요? 파이나이트게만 오브저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LTI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은 뭐죠? 다른 방법은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를 가정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n을 써넣어요. n을. 여기서 보면 차이점은 요걸 써놓은 거예요. 요거를 n,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요 n이 요 n이랑 일치하죠. 그렇죠? 네. 타임 n에서의 아웃풋에 대한 그렇죠? 과거의 값들을 컴바인 할 때의 웨이트예요.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 이렇게 쓰죠.
물론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씁시다. 컨볼루션이랑 비슷하게. 참고로 여러분이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언코릴레이트 스캐터링 와이어리스 채널 공부할 때도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예, 와이어리스 프라이캐스 책을 보세요.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보통은 이제 리니어 시스템 배울 때는 여기다 n 쓰면 여기 그냥 바로 k라고 써요. 그래서 h, n, k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ysen state 그게 ysen state 그게 time invariant면 그냥 그것이 0 n-k랑 똑같아서 그거를 h n-k라고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타임 0부터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0부터 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보세요. n에 따라서 컴바인하는 y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럼 당연히 이 필터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옵저베이션이 ysen 스테이션이라고 해도.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옵저베이션이 어떤 때서부터 시작해서 n에 따라서 증가하고 이런 경우에는 타임 인베리언트로 나오지 않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리니어 필터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 hat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x hat 제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 써볼까요? 그래서 h hat 제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 제로에 y 제로 맞습니까? 여기 한번 넣어봐요. 여기 k는 제로에서 제로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h 제로 제로 y 제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h hat 제로를 내기 위한 코에피션트로 h 제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러면 h hat 1은 어떻게 된 거죠? h1에 그렇죠? 앞에 거는 또 앞에 인덱스는 이 인덱스랑 같아요. 그렇죠? h1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를 제로라고 쓰고 여기 1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것 빼기 이거가 여기 들어가죠. 이것 빼기 이거니까 여기가 1이죠. 이건 0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뭐 x hat n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그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씩.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h n의 n에 y 제로 더하기 쭉쭉쭉 h n의 제로에 y의 n. 알겠습니까? 네. 주의할 건 뭐예요? x hat 제로를 내기 위해서는 코에피션트 하나가 필요하고 h hat 1을 내기 위해서는 2개, h hat n을 내기 위해서는 n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오브저베이션이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오브저베이션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나온다 그러면 사실 바로 이렇게 놔도 아무도 별소리 안 해요.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면은 이게 n일 때랑 n 플러스 1일 때랑 n 마이너스 1일 때랑 해보면 똑같아요. 시메트리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경우라는 거예요. 관측값이 어떤 제로부터 쭉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처음에 LTI라고 딱 놓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값을 구하려면 H00는 어떻게 구해요? 배웠잖아요, 벌써. 우리가. 이건 뭐냐면 Y0를 관찰하고 X0를 LMMSE estimate 할 때의 그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되잖아요. 무슨 이퀘이션을 쓰죠? 위노호프 이퀘이션.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얘랑 얘를 묶어서 벡터로 잡아요. 그러면 2x1짜리 벡터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x1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LMMSE.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1x2짜리 벡터가 나오죠. 또는 2x1짜리 나와서 내접하면 되잖아요. 얘랑. 그 다음에 이 경우는 n 플러스 1개의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그렇죠? n 플러스 1개의 벡터를 찾아내서 내접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뭐 그냥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풀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여기서 그냥 풀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오 페이지인가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자, 이 노테이션은 이제 다 수긍을 하죠. 맞아요? 네. x의 n번째 에스티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y0로부터 yn까지를 쓰는데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처럼 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몇 번째 걸 보냐에 따라서 코에피션트가 다르니까 그냥 인덱싱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인덱싱을. 그러니까 필터의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덱싱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게 뭐죠? 이제는 벡터 오브저베이션이잖아요. 이 자체는 어쨌든 얘를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y0부터 yn까지를 묶어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하나씩 써놓으면 되죠. hn에 다 hn이죠 일단. 그렇죠. 타임 n에 대한 코에피션트니까.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여기가 0이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n이고.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 hat of y는 w 트랜스포즈 y 이거죠. 그렇죠? LMMSE 할 때 이거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에서 파이나이트하게 자르잖아요. 그때는 쉬워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또 위너호프 이퀘이션을 쓰죠. 위너호프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요? 위너호프 이퀘이션은 어디서 나왔죠? 오토고넬러티 프린시플에서 나오잖아요. 오토고넬러티가 뭐예요? 뭐랑 뭐가 오토고널해요? 기억이 안 나면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게 오브저베이션으로 가능한 오브저베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오브저베이션이죠. 그 스페이스예요. 이 XY가. 그랬을 때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LMMS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오토고널티 프린시플이란 이게 뭐죠? 이게 estimate 세타 햇이죠. 그래서 estimation 에러가 뭐랑 오토고널하다? 오브저베이션 스페이스 또는 모든 오브저베이션 벡터랑 오토고널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쓰면 어때요? estimation 에러니까 이게 estimation 에러죠. 대문자로 써야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estimation 에러고
이선 스칼라죠 지금. 그 다음에 이게 observation이랑 그렇죠? 오토고날 하죠. 어떻게 놓을까요? observation은 y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그냥 뭐 y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벡터죠.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맞습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기대값이 제로다죠. 네. 이게 orthogonality principle.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봐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y, y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순서를 바꾸는 거죠. y, y 트랜스포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y 트랜스포즈 w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세타로 두고 얘는 앞에다 y를 붙여도 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이죠. y 트랜스포즈 w. 그러니까 r w equals r 세타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r w는 r 세타. 알겠어요? 스칼라일 때는 이게 위너호프 이퀘이션이에요. 위너호프 이퀘이션.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대로. 네. 네. 방금 그 이퀘이션에서 좀 아래, 슬라이드 좀 아래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첫 번째 텀인 W 트랜스포즈 Y를 바꿔서 Y 앞으로 빼면 괜찮네요. 그럼 Y 벡터랑 세타 벡터랑 곱해지게 되잖아요. 이 벡터랑 벡터랑 곱해지는데 세타는 여기 세타 언더스코어가 빠졌죠. 예, 빠져야죠. 그렇죠? 세타 스칼라죠 지금 여기서. 예, 상관없죠. 예, 잘 지적했어요. 예. 그래서 저거를 써서 여기다 적용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y는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게 y예요. 이게 y에 해당하고, 그렇죠? 이게 w에 해당하고, 네, 그렇죠? w 트랜스포즈니까. 네. 그 다음에 얘가 세타 햇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그대로 넣는 거죠. 네. 자, 봅시다.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y를 여기다 넣어봐요. 그러면 이 y 벡터와 y의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다면 기대값을 취하니까 어떤 매트리스가 나오겠어요? 원원 컴포넌트가 RYY 제로죠. 원투 컴포넌트는 RYY 1이에요. 왜냐하면 Y센 스테이셔너리는 RYY 1이랑 RYY 마이너스 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RYY를 써보면 잠깐만요. 이거를 노트를 보면서 합시다. 노트에다 써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쓰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거를 써보면 위너호프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일부러 여기 WN이라고 했는데 이 WN이 어떻게 되죠? WN이 HNN-1에서 쭉 가서 HN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주세요. 요건 조금 전에 했죠? 이런 걸 무슨 매트리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고널이 똑같고 이게 오프 다이아고널 똑같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똑같고 여기 시메트릭한 거를 토플리츠 매트리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런 형태를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또 잠시만요. 네, 저런 형태의 매트리스를 토플리츠 매트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철자가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스퀘어 매트리스인데 다이고널이 다 똑같고 요 놈이 다 똑같고 요 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얘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토플리츠 매트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토플리츠 매트리스로 주어졌고, 그래서 RYY0, RYY1 쭉쭉쭉쭉 해서 RYY0고, 여기서는 RYY 우리가 0에서 n까지 관찰하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죠. 그래서 RYY라는 아까 이게 RYY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까 W라고 했는데 WN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HNN부터 HN0까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죠? RY 세타죠. 근데 Y는 뭐, 세타는 뭐예요? 세타가 XN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RYX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y는 제로, x는 n이잖아요. 예, 그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어요. 그러니까 컨벤션은 뭐냐면 이렇게 빼겠어요. 알겠어요? 이 아구먼트 n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걸로 쓰겠어요. 앞으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엔트리는 RYX에 당연히 n-1이고 쭉쭉쭉 해서 RYX에 0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순서대로 쭉 쓰면 돼요. 이렇게 finite observation으로 필터를 디자인할 때 주의할 건 뭐다? 이게 time varying 필터니까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알고 싶으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만 가지고 제로 넣고, 그쵸? 네. 바로 구할 수 있고,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돼요? y0랑 y1을 관찰해서 x1을 알고 싶으면 2x2 매트리스 인버스 하면 나오죠. 여기서는 몇 바이 몇 매트리스를 인버스 하면 돼요? n 플러스 1 바이 n 플러스 1 매트리스를 인버스 하면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굉장히 크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n이 굉장히 크면, n이 굉장히 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생기는 일이. n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로 그냥 처음부터 놓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n이란 게 100만이에요. 그럼 제로부터 보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보나 뭐 똑같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타임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아주 과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LTI라고 가정하고 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이 매트리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럼 인버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버스 못 구하는데.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못 구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인버스를 못 구하면. 여러분이 비슷한 거 어디서 못 봤어요? 비슷한 거? 전혀 못 봤어요? 네, 어댑티브 필터 티어리 이걸 우리가 안 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n 번째 필터로부터, 왜냐면 n 번째 필터를 안다고 가정해요. 일종의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처럼 하는 거예요. n 번째 필터를 안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n일 때 요 코에피션트를 안다고 하면, 그렇죠? n 플러스 1번째, 요 첫 번째 게 n 플러스 1번째일 때 0에서 n 플러스 1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쉽죠. 1이니까, 1x1이니까 알아내고. 그 다음에 2x1까지도, 2x2까지도 쉽죠. 그냥 매트리스 인버스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가지고 새로운 매트리스 인버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블락 매트리스로 쪼갠 다음에 주로 이 앞에 거니까 요만큼 자르겠죠. 그렇죠? 여기는 칼럼 벡터, 여기는 로 벡터, 얘는 스칼라 이렇게 해서 블락 2x2로 쪼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랭스 n짜리랑 1개짜리로 쪼개고 여기도 쪼개고 이렇게 해서 하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여기 제로가 여기 들어있으면 안 좋아서 이걸 뒤집어요. 보통. 예. 요걸 뒤집고 그럼 요게 뒤집히죠. 요건 그대로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잘라세요. 그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볼 거예요. 여기서는 뭘 보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무한대 있잖아요. 제로, 마이너스 무한대일 대로 아예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프리딕션 할 때, 즉 x와 y가 똑같을 때, 그렇죠? 요걸 y로 바꿀 거예요. 싹 바꿀 거예요. 그대로 해서 할 거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충분히 커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LTI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봅시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툭 나오면 이런 거예요. n이 충분히 클 때 리커전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n이 무지무지 클 때 리니어 타임 인베니언트일 게 뻔하니까 처음부터 LTI라고 생각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프리딕션 할 때 프리딕션이 뭔지 알죠? 그렇죠? 시퀀스로 오브저베이션에서 그 녀석은 미래값을 나는 게 프리딕션이라고 했어요. 그때 볼 거고 요걸 가지고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의 n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h의 n, n-k의 y의 k 여기서 이제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n이 굉장히 큰데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n이 무지 클 때는 k가 제로인 거랑 k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1000억 년 후에는 우주의 나이가 45억 년인가요? 지구의 나이인가요? 그렇죠? 1000억 년 후에는 지금을 제로로 놓으나 지금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으나 뭐 차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잠깐 뭐 이거 굳이 필요한가? 어떻게 놔요 얘를? 타임 인베리언트가 뻔하니까 hn-k 이렇게 놓겠다는 거. 그러면 코잘 필터죠, 그렇죠? 그래서 코잘 필터를 만들어 보겠어요. 이제 코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여전히 똑같아요. 예. 뭘 쓰죠? 우리가 만들려는 게 causal LMMSE 필터죠. 에스티메이터인데 LMMSE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항상 orthogonality principle.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벡터 오브저베이션이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오브저베이션이 랭스가 얼마예요? 무한대죠.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성립해요. orthogonality principle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estimation error와 즉 n이죠. 뭐가 오소고날하다? 이게 에스티메이션 에러죠 지금. 에스티메이션 에러와 바꿔도 되고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에스티메이션 에러와 바꿔서 쓸까요? 바꿔 씁시다. 노트에 바뀌어져 있네. 에스티메이션 에러와 무엇의 곱이 0이에요? 오브저베이션이죠. 근데 보세요. 그전에는 벡터였잖아요. 그렇죠? y가. 근데 벡터도 어때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 곱이니까 여기에 y0 넣었다가 0 놓고 y1 넣고 0로 넣고 y3 넣고 0 넣고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여기다 뭘 넣냐면 y에 어떤 l을 넣어요. y에 l. 근데 이제 l이 어떻게 돼요? l이 n보다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이제 몇 개 나와요. 이퀘이션이. orthogonality principle에 따른 이퀘이션이 몇 개 나와요? countably infinite 개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이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하죠? 일단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자, 전개해 봅시다.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사 N. 그렇죠? 그 다음에 노테이션을 잠깐 다르게 썼는데 잠깐만요. 노트에 있는 노테이션이 약간 달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냥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생각난 대로. 네. 자, 그러면 h에 n-k가 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ryy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기로 했죠. ryy에 l-k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십시다. 그러면 이거는 ryx로 할까요? xy로 할까요? ryx를 아까 했죠. ryx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 빼기 l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위너호프 이퀘이션즈가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모든 이제 L less than equal to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RYY는 주어졌죠. 이거는 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Y니까 Y 센스테이셔널이에 시메트리컬하고 어때요? 리얼이죠. 지금 다 리얼 가정하니까 RXY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주어졌어요. 얘는 주어졌고 얘는 주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얘를 구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필터 디자인 할 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걸 마치 인풋 시그널로 보고 이걸 아웃풋 시그널로 보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 중에서도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impulse response로 보고 그냥. 네. 그다음에 여기를 약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이게 마치 컨볼루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얘를 약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편리하게. 그래서 바꿔 쓰면 요 바꿔 쓰는 부분은 제가 스킵할게요. 여러분이 해보면 되니까 치환해가지고 바꾸면 돼요. 바꿔 쓰면 이제 K를 0에서 무한대로 만들고 R, Y, Y에 L-K로 하고 H에 K, N, R, Y, X에 L. 이 L은 앞에 L이랑 달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HK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HK는 H에 N-K 이렇게 합시다. 아니에요. 이게 HK가 맞아요. 코잘 필터니까. 이게 치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L이 0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돼요. 어떤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 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input 주어졌고, output 주어졌고, 얘를 설계하고, 그러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죠.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아웃풋은 리커전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이드 썸이 없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그러면 뭘 쓰죠? 여기다가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쓰면 되죠. 그래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쓰겠어요. 그래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쓸 텐데, 이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 뭐냐? 이제 괴로워할 거예요, 학생들이 뭐였는지. 어떻게 하죠?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X of N이라는 게 주어지면 시퀀스가 디터미니스틱 시퀀스가 주어지면 일단 G 트랜스폼은 어떻게 정의돼요? G 트랜스폼은 XN에 G to the minus N을 곱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유니레터럴은 어때요? 유니레터럴은 여기서 N을 0에서부터 무한대만 하죠. 그렇죠? 노테이션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인데, 이건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거랑 요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랑 비교하면 결국은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에서 Z의 양수승, Z의 1승, 2승, 3승, 4승 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노테이션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플러스가 뭐냐면 non-negative x of n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G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엑스포넌트가 양수인 부분만 다 지운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건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고, 이거는 유니레터럴이에요. 그래서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으로부터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어떻게 구하느냐? Z에 대한 폴리노미알이잖아요. 그렇죠? 레이셔널 펑션으로 안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폴리노미알일 때 Z의 양수승을 다 지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Z와 Z 인버스들의, 그렇죠? 이 파워승으로 다 나타낸 다음에, 그러니까 레이셔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다 익스펜드 해가지고 Z의 양수 파워승을 다 지운 게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RXY는 어때요? L이 마이너스 5 뭐 이런 데서도 다 정의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이 식은 L이 0, 1, 2 여기서만 성립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쪽에다가 트랜스폼을 할 때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할 텐데,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간단해요.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하고 Z의 양수
승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는 컨볼루션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렇죠? 요거 하나를 보면 요 녀석의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양수승 파워를 다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 특징이 뭐예요? 컨볼루션 프로퍼티에서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들의 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일단 얘의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구해요. 그래서 RYYZ라고 하겠어요. 처음 거에. 이 녀석의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RYYZ라고 하고 H의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캐피탈 H of Z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인데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원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브래킷을 붙이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이 됐죠. 좌변이 됐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얘의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RYXZ라고 하겠어요. 여기다가 또 Z에 양수승으로 되어 있는 텀을 다 지운 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얘는 이퀄리티가 몇 개 있어요? 이퀄리티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게 있죠. 이거를 G 트랜스폼,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써서 사실 하나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폴리노미알, 물론 폴리노미알은 파이나이트 오더여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니죠. 이퀘이션 하나짜리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HZ를 찾아내야 돼요. HZ를. 어떻게 찾아요? 근데 HZ를. 어떻게 찾죠? 이제 이퀄라이저 할 때 나오는데 이퀄라이저 할 때 우리가 가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그냥은 못 찾아요. G 트랜스폼을 썼다는 얘기는 이미 뭘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뭔가 레셔널한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예를 들면 approximation을 해요. approximation을 해서 Z의 레셔널 펑션으로 approximation을 해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G 트랜스폼 쓸 수 없어요. G 트랜스폼은 인버스를 할 때 어때요? 칸투어 인티그럴 해야 된다고요, 본래는. 지금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G 트랜스폼 쓰고 이럴 때는 얘를 레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예,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돼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RYX는 안 그렇지만 RYY는 본래 RYY of n이라는 게 시메트릭 펑션이죠. 시메트릭 시그널이죠. even 펑션이잖아요. even 시그널. even 시그널이고 레셔널이에요. G 트랜스폼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리얼 even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DSP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의 시그널 자체가 리얼 이븐이고 그 시그널의 G 트랜스폼이 지금은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 얘기하죠.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 레셔널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팩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하죠. 네, 큰일이에요. 이게 팩터링이 돼요. 팩터링이. 근데 팩터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팩터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팩터링을 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팩터링이 가능하죠? 얘를 이렇게 팩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RYY hat Z라는 물론 레셔널이에요. 그 녀석과 R hat YY 오고 Z-1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팩터링 하는 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부러 팩터링을 하냐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코자리 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컨스탄트 z의 마이너스 1승, z의 마이너스 2승 이런 놈들로만 되게 만들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RYY의 Z에 HZ에 빼기 RYX의 Z에 유니레터럴을 한 것이 제로라 그랬죠. 참고로 유니레터럴들끼리는 더하면 되죠. 그렇죠? 폴리노미얼인데 그냥 Z에 양수승이 없는데 뭐 더한다고 양수승이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으로 넘겼어요. 그 다음에 팩토라이제이션을 했어요. RYY hat Z에 RYY의 햇에 Z의 인버스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릭이 뭐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1 Z의 인버스 Z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걸로 돼 있고 얘도 어때요? 상수의 코자리라고 했으니까 Z의 마이너스 1승, Z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걸로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곱한다고 해서 Z의 플러스 승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몰고 다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묶겠어요. 자, 이렇게 묶고 그러면 뭐가 빠져나오죠? 이 녀석이 나오죠. R hat YY의 Z 인버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RYX의 Z에 RYY의 Z의 인버스에 RYY의 Z의 인버스 equals 0 맞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팩터링 하면은 이거 곱하기 해트 빠졌네요. 맞습니까? 전개해 보세요 하나씩.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오죠.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R hat YY가 상수 Z의 마이너스 1승, Z의 마이너스 2승 이런 놈들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Z 자리에 Z 마이너스 1승을 넣으면 이 놈은 어떤 게 돼요? 상수 Z승, Z의 2승, Z의 3승 이런 놈만 돼 있죠. 상수 Z, Z의 2승, Z의 3승 이런 놈들만 돼 있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녀석은 요 앞에 녀석은 그러니까 상수 그렇죠? 얘는 상수 Z의 마이너스 1승, Z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놈으로 막 돼 있고 이쪽은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얘랑 얘랑 곱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생겨요? 일반적으로 Z의 양수승도 생기고 Z의 음수승도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서 Z의 양수승인 놈을 다 지우면 Z의 음수승인 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렇게 뭐가 곱해져야지 이렇게 다 전개하고 났을 때 이 녀석에
그 녀석을 Z의 함수로 봤을 때, Z와 Z 인버스들의 함수로 봤을 때, 그 녀석들의 Z의 양수성이 없어지겠어요. 언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Z 곱하기 B의 Z가 있는데 이거 유니레터럴로 했을 때 이게 제로고 BZ는 안티코자리예요. 예.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티코자리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AX에 그렇죠? Z의 양수성들인, 그러니까 음수성들인 부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 Z의 양수성들인 부분이 있으면 살아남잖아요, 얘들. 그렇죠? 잠시만 있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안티코자리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 녀석이 이런 얘기는 Z의 음수성들로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Z의 양수성들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의 양수성으로 되어 있고 양수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Z의 양수성이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Z의 양수성들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음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R hat YY Z HZ에 마이너스 RY YX죠. 그렇죠? RYY의 Z 인버스에 이렇게 하면 이게 0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맞아요? DSP 시간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플러스를 씌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Z의 상수 Z, Z, 제곱 Z, 3승 그 다음에 상수 Z, 마이너스 1승, 2승, 3승 이런 것들의 합으로 봤을 때 이 플러스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를 없애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플러스로 돼 있는 걸 없애야 되는데 얘들은 플러스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들이 어때요? 얘들이 플러스 승들이 일반적으로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플러스 승들이 있으면 그 플러스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럼 걔들은 얘에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이너스랑 요 중에 하나랑 곱해지면 상수가 돼서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녀석 전체는 이 녀석 전체도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하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 제로다는 말은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어때요? 얘 코자리라고 했잖아요. 얘도 코자리고. 코자리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그냥 나와요, 밖으로. 그러니까 RYY hat G와 HZ는 그냥 나오고 다만 두 번째 텀은 여전히 이렇게 플러스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나눠주면은 구해지는 거예요. HZ가. 알겠어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HZ가 1 나누기 R 햇의 YYZ고 이쪽에 RYXZ, RYY hat G 인버스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R hat YYZ랑 Z 마이너스 5네요. 혹시 무한 인피니트라는 가정이 있나요? Z 차수라든지. 전개하면은 무한 차수도 가능해요. 예. 일반적으로 소화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무한차로 나오죠. 예. 그죠? 예, 왜냐면 파이나이트 하면은 어떻게 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예. 파이나이트 하면.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레셔널이라고 했잖아요. 레셔널이니까 분모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뭐 AZ의 인버스가 있으면 걔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합으로 나타내듯이 1 더하기 AZ 인버스 A제곱 Z 마이너스 2승에서 무한계가 나오죠. 예.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맞아요. 저 잘 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n이 굉장히 클 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블락 매트리스로 쪼개가지고 리커전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거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뭐 LTI겠지 이러고 푸는 건데, 우리가 코잘하게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필터링 할 때는. 그래서 코잘 필터를 만드는 게 좀 복잡했어요. 코잘 필터를 만들려면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쓸 때 가정이 뭐예요? 레셔널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파워 스펙트럼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레셔널 펑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돼요. 참고로 레셔널 펑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레셔널 펑션은 특징이 뭐냐면 DSP 책들에 보면 어드밴스드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차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아비트러리하게 클로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레귤러토리 컨디션이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그래서 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매트리스를 블락으로 쪼개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냥 X 시퀀스랑 Y 시퀀스가 있다고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프리딕션만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프리딕션만 할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약간 달라요. 아까 X 오브 N에 해당하는 게 Y 오브 N 플러스 1이 X 오브 N에 해당하는 게 Y 오브 N 플러스 1이에요. 왜냐하면 Y의 N까지 보고 Y의 N을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까 이 자리가 X 햇의 N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Y 햇의 N 플러스 1로 놨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알겠어요? X 오브 N을 Y 오브 N 플러스 1로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위너호프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차이를 잘 보세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가 바뀌었죠? 아까는 yx의 n, yx의 n-1에서 yx의 제로였는데, 그렇죠? x를 y의 n 플러스 1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냐면 n이 굉장히 클 때 이 녀석을 작은 것부터 업데이트 해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파티셔닝을 해서 그 앞에 거의 정보로부터 알아내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아까 말했지만 HNN부터 HN0까지 있죠. 그래서 인덱싱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뒤집어요. 한번 자를 때는 어때요? 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게 차수가 큰 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둘 다 뒤집어요. 이 녀석은 어차피 안 뒤집히죠. 똑같으니까. 토플리스 매트리스라서. 파티셔닝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잘 보면 여기가 이제는 HN0부터 N 플러스 1이죠. HN 플러스 1 0부터 HN 플러스 N 플러스 1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잠깐만요. HN이죠. 그렇죠? 0에서부터 N-1까지를 보고 N을 예측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 순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인덱스가 N 플러스 1이고 뒤에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쭉 늘어서 있는 벡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파티셔닝 돼서 첫 번째 이퀘이션이 두 개 나오잖아요. 블락으로 쪼개고 나면. 맞아요? 2x2면은 이퀘이션 두 개 아니에요. 블락 2x2니까 이게 첫 번째 이퀘이션이고 요 밑에 두 번째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리베이션은 여러분이 굉장히 tedious해요. 알겠어요? 이거는 벡터,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식으로 나오고 얘는 다 스칼라죠 지금. 네. 참고로 요거는 벡터니까 여기 곱하면 스칼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식이 두 개가 나왔고 이제 할 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인덱스가 n인 녀석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덱스가 n인 게 뭐가 있어요? n인 게 없죠. 여기는 다 인덱스가 n일 때 녀석을 이용해서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가 n 플러스 1인 녀석들을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먼저 위의 식에서 이 매트리스 인버스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어떻게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곱하면 요 정의에 의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인버스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정의에 의해서 위너-호프 이퀘이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고 따라서 이제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또 곱해주면 자 여기다가 곱해주면 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식이 보면 첫 번째 인덱스가 n 플러스 1인 것 쭉 알고 싶은 것들이죠. 그것들과 첫 번째 인덱스가 n인 것들로 이제 섞여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섞는 거예요. 이걸 섞어서 결국은 우리가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찾아내요. 요거는 이제 hn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hn 1에서 n까지, hn 1에서 n까지 이거 뒤집었죠. 이걸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거고 요걸 알면은 요걸 앞에다 집어넣어서 그 앞에 일단 두 개의 이퀘이션 있죠. 거기로부터 나머지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게 나머지 부분이죠. hn 플러스 1에 1에서 n까지니까 좀 전에 h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인 걸 업데이트하는 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집어넣고 요건 과거 값들이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수가 굉장히 큰 녀석을 어떻게 해요? 차수가 굉장히 큰 녀석을 매트리스를 계속 인버스 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벡터를. 처음에 스칼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x1이 되고 3x1이 되고 4x1이 되고 근데 여기서 매트리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매트리스 안 나오죠? 이거 다 스칼라잖아요 지금. 이거 벡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인버스가 아니죠. 그냥 곱이죠. 매트리스 곱이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안 나오죠. 네, 인버스 안 나오고 잠깐만요. 다시 봐요. 이게 스칼라일 텐데 그렇죠? 네. 요게 아마 RYYO에서 그 칼럼을 뽑아내는 걸 거예요. 제 기억에. 이것도 벡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n이 굉장히 크더라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요건 이제 알아봐야 돼요. 자, 앞에서 위너-호프 이퀘이션 또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LMMSE. 근데 특별히 시퀀스 하나를 가지고 프리딕션 할 때의 노멀 이퀘이션을 율 워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 워커 이퀘이션은 노멀 이퀘이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은 일반적인 어때요? 파라메타 오브저베이션이 조인틀리 랜덤 할 때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에서 나온 이퀘이션을 위너-호프 이퀘이션 또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율워커 이퀘이션은 시퀀스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것의 어떤 패스트를 보고 그거의 현재 값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x와 y가 같은 거죠. 타임 하나만 쉬프트해서 그때의 위너-호프 이퀘이션을 율워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율워커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걸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2x2 블락으로 해서 리커전 포뮬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레빈슨 알고리즘 또는 레빈슨 더빈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어댑티브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이건 다 디터미니스틱해요. 보세요. 여기 오브저베이션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냥 코에피션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언뜻 보면 이런 거예요. 봐요. 오브저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y0가 주어지면 y1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따가지고 그렇죠? 찾아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알기 위해서는 요 딜레이를 써서 요거랑 요거를 써서 이렇게 결합하죠. 요걸 업데이트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n 플러스 1이라서 요 녀석이 바뀔 때마다 얘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잠깐만 이게 n이 커지면 이게 쫙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0부터 n까지 보고 n 플러스 1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커질 때 이 코에피션트도 많아지는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값으로부터 현재가 타임 n이면 과거의 어떤 캐피탈 L개만 보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코에피션트를. 왜냐면 우리가 레퍼런스를 어때요? 과거의 마이너스 L 타임을 제로라고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 레빈슨 더븐 알고리즘은 n차, 그렇죠? n차 필터의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n차 필터의. 어떤 타임 베링이 아니라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의.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n개만 보는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를 만들어요. 물론 우리는 그 과거는 훨씬 전부터 시작한 거고, 그럴 때 그 코에피션트를 찾기 위해서 위너-호프 이퀘이션을 율러-호프 이퀘이션으로 바꾸고 레빈슨 더빈 알고리즘을 써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너 필터, 칼만 필터에 위너 필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추정론 수업을 들으면 자세히 나와요. 추정론. 네. 자세하게. 그러니까 코자리인 것도 나오고 넌 코자리인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Continuous Time Observation Y of T랑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X of T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봐요. 그거 끝내기 전에 좀 오래 걸었지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툴 2개를 배웠어요. 사실 3개인데 후리에는 빼고, 그렇죠? 그 후에 2개를 배웠어요. 뭐였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랑 Z 트랜스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여러분이 코잘 필터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아까처럼 레셔널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레셔널 어프락시메이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라플라스랑 G는. 그래서 레셔널 어프락시메이션 쓰고, 그 다음에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얼 시메트릭이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럼이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 코렐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넌 네거티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팩토라이제이션 디어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팩토라이제이션 디어렘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보면은 DSP 책에 있어요. DSP 책에 보면 미니멈 페이즈 어쩌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인덱스에서. 그러면은 자세히 보고 나면 아 이게 팩토라이제이션 디어렘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리얼 코에피션트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리얼 코에피션트니까 레셔널이고 폴이 있으면 항상 페어로 나타나요.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 컨주깃 페어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컨주깃 페어에 대해서 리시프라컬한 녀석, 즉 페이즈는 그대로 두고 매그니튜드를 뒤집은 녀석에 제로가 2개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폴을 어느 쪽으로 집어넣고, 그렇죠? 인사이드로 집어넣죠? 폴을 전부 유니서클로 집어넣는 팩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면 아까처럼 RYY hat Z는 다 폴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 폴 바깥, 제일 아우터 폴의 바깥쪽으로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선택하면 코잘 시퀀스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RYY hat Z 마이너스 1승은 이제 안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이 코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리얼 코에피션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컴플렉스일 때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리얼일 때 우리가 어때요? 그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엘지브라로부터 리얼 폴리노미알 코에피션트가 리얼 코에피션트 폴리노미알이 있으면 어때요? 그 근이 리얼일 때는 서로 다른 두근이나 중근이 되고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컨주기 페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DSP 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뭐였어요, 본래? Estimation Detection Theory라고 안 붙였잖아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널 프로세싱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은 여러분이 뭐 레티스 필터라든가 이런 간단한 필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설계하고 그때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DSP 시간에 여러분이 그쪽을 책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나중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칼만 필터를 합시다.